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을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습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일 학습량을 정해 꾸준히 실천했고, 장기적으로는 팀 프로젝트나 시험 일정을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학점 목표는 과도하게 높게 잡기보다는 제 역량과 과목 난이도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핵심 과목은 A 이상을 목표로 하되, 새로운 분야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B 플러스 정도를 목표로 하여 학점보다 학습 과정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 중심이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꾸준히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2.8이라는 성적을 받았는데, 이 시기 이수한 과목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과목이 정치외교학과 필수 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일반 심리학 수업으로 A+를 받았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대학 공부가 재밌다고 느꼈고, 이런 재미와 흥미가 좋은 성적을 얻게 해준 것 같아서 2학년 때부턴 제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수 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문 자체에 대한 흥미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제 준비 부족으로 조원들에게 피해를 준 경험을 계기로 진짜 노력하지 않은 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적어도 한 번은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임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매주 과목별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수업 후에는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복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과 조교님께 직접 찾아가거나 사이버 캠퍼스 내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미루던 팀 과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조작 및 발표까지 책임졌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성적 향상뿐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후 학업과 과제 모두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낮았을 당시에는 새내기였기 때문에 개설 교과목이 해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2학년이 되어 성적을 복구하려고 1학년 때 이수했던 과목들을 재수강하려고 했을 때 수강했던 전공 과목 일부가 개설되지 않는 상황을 직접 겪으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다 재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고, 모든 수업과 시험에 신중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영 과목 특성상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방대한 시험 범위를 최대한 요약하며 공책에 손수 글로 나만의 워딩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과목 중 전략, 마케팅, 국제경영 트랙의 대부분 과목은 5 Forces, 브리오 등과 같이 다양한 분석 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저만의 단어로 공책에 정리하여 쉽게 암기를 하였고, 단순 개념 암기에서 더 나아가 챗GPT 혹은 제미나이와 같은 AI를 활용하여 예를 들어 F&B 산업의 5 Forces, 보잉의 핵심 역량 및 경영 자원 등을 직접 분석해보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과목에 따라 효과적이라고 느낀 공부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외교학 공부 전략입니다. 정치외교학과 과목은 대체로 역사적 사실과 결부된 강의가 많아서 수업 내용을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고, 백지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인물 회독을 충분히 한 후에 선배들의 시험 후기를 참고하여 모의 시험을 쳐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건이나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AI가 만들어준 예제를 활용하여 실제 시험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학 공부 전략입니다. 심리학 과목들은 어느 과목이나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통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암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수업 당일 그날 진도 분량에 맞는 필기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앞서 말한 자료들을 회독하였고, 이 과정에서 목차를 정리하고 외워지지 않은 개념들을 따로 메모장에 적어 유인물에 부착하여 외웠습니다. 저는 하루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장 먼저 끝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 우선 원칙은 공부 순서와 일정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월간 단위로 주요 시험 프로젝트 마감일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간별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단위로는 집중력이 가장 높은 오전 시간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나 많은 양의 학습을 먼저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목부터 시작하면 뇌가 가장 맑을 때 복잡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고 이후 남은 일정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져 심리적 성취감과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시간 관리 전략은 일상과 공부를 명확히 분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회독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읽기만 하는 것이 지루했고 그럴 시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학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강의 자료를 회독하였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수업 시간에 철저히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강의 자료와 교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공부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웬만한 공부를 다 끝내고 귀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통 저녁 9시까지 모든 공부 일정을 끝내고 10시에 집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취미 생활을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공부와 휴식 시간을 분리하여 공부할 때에는 집중력을 최대로 높이고 쉴 때에는 확실히 쉬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었던 장소는 서강대학교 열람실이었습니다. 개인 좌석마다 칸막이가 있어 시각적으로 방해가 적었고 주변 학우들이 각자 목표를 향해 몰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명이 밝고 온도가 일정해 장시간 공부하기에 편안한 환경이었고 무엇보다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다 보니 나도 더 집중해야겠다는 긍정적인 경쟁심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열람실은 단순히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제 학습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환경이었습니다. 저의 주된 학습 환경은 로욜라 도서관 3관입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오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라 공부 중간에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꺾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퀴즈 생성이나 기존 학습 자료와 기출 경향을 분석한 후 예상 예제를 출제하는 등 단순 반복 및 자료 생성 작업은 AI에게 맡겨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사 경고를 받았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적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학사 경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고 저는 도전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도전조차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비록 지난 학기 혹은 이전 학기에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백절불굴의 마음가짐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해보세요. 저는 2학년 1학기에 수강한 학습 매니지먼트 수업에서 공부에 대한 감을 잡았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심리 검사를 병행하여 나의 공부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학습 전략을 활용해야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학업 계획을 짜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더욱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